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2월 14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바야흐로 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정을 세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2016년이 바로 엊그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추석 전까지는 논스톱으로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쉼없이 달려갈 일정이 짜여져 있는 경마가 되겠는데, 자, 2016년도를 맞이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도약하는 그런 강타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경마방송, UCC 경마방송도 더욱 활성화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 더욱더 알찬 정보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아울러 강타의 예상 자체도 이제 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중배당, 고배당 만큼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강타가 최고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 2016년도에는 또 건강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2015년도 좀 연말에 와서 조금 체력이 좀 떨어지면서 좀 아쉬운 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은 국력이다, 체력은 예상이다, 이런 타이틀 아래 자, 멋진 예상을 하기 위해서 자, 뭐 건강에도 만전을 기해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새해가 들은 만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드리겠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마음복이 깃드시길 바라면서 자, 새해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형성될 수 있는 흐름인데, 토요경마가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주교차는 배당이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일요경마와 부산교차는 어떤지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자, 마지막에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일요경마 방송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차가 아주 미세하고 뚜렷한 선행마도 없고 뚜렷한 정말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도 없는 3세 이상 마필들 간의 기복형 마필들 간의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선행은 기본적으로 4번 옥녀봉이라든지 12번 크레이샷 같은 마필들이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뭐 크게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은 아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1번 헬캣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헬캣이라는 마필. 데뷔 이후에 보여준 능력은 아주 보잘것이 없고, 또 장기 휴양을 해가지고 49주 만에 출전을 하는 장기 휴양마이긴 합니다만, 마필 자체가 많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검 때 걸음을 보니까 부족했던 순발력도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인 발걸음 자체가 상당히 우수해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1번 헬캣이란 마필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1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려고 했던 경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오히려 강타의 선물이다. 일요 1경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강호천년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 마필도 2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인데 재검대 걸음이 괜찮아요.
페노비치 기술로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기 때문에 배팅권에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들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 오버 프라임 볼트 같은 마필들이 이제 지난번에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순하면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 수가 있을 것인지, 예, 요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5번이 프라임 볼트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초반 강공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솔직히 아주 세게 보고 싶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이 크라이슛이라는 마필이라든지, 또 여기에 4번 옥녀봉이라는 마필이라든지, 이런 마필들도 나쁘지가 않으니까, 이런 마필들, 예, 4번 옥녀봉이라든지, 예, 5번 프라임 볼트,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번 경기는 1번, 2번, 4번, 5번, 이런 마필들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자,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헬캣도 좋고 2번 강호천연도 좋다는 말씀 드렸던 일요일 경주입니다. 배당의 가능성 충분히 높고 특히나 1번 헬캣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일요일 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2경주. 요 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조교빨이 좋다고 아우성인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2번 전설의 마녀 굉장히 좋죠.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괜찮고 마필의 상태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마권 자체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배팅권에서 절대적으로 자를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번 전설의 마녀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전설의 마녀는 가져가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상태가 최상의 마필, 요 마필을 거의 단통성으로 때리고 여기에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역시나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는 마필들이 매투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을 배당만으로 갖고 가가지고 배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은근히 재밌는 경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첫 번째 승부처, 자, 2번 전설의 마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중배당으로 한번 멋진 승부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3경주로 곧바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3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일단 2번 제이둘이라는 나름 괜찮은 능력마감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의외로 이 마필이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경주입니다. 자, 2번 제이둘이 상태도 좋고 지난번 데뷔전 때 실질적으로 주행검사를 워낙에 많이 받고 올라왔던 마필이라 큰 기대치를 갖지 않았던 마필인데 또 불구하고 의외로 잘 뛰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상태도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인데 4세마이다 보니까 보증이 57kg를 받아버렸네요. 자, 57kg를 받았는데 과연 이번 제이두리가 이번 편성에서도 선전을 할 수 있겠느냐 여부가 관건인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또 이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9번이 별빛이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9번 별빛이라도 사실상 지난번에 입상에 실패를 하긴 했지만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9번 별빛이라 역시도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보고 싶고 여기서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들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카원도 사실상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카원 정도도 이번 편성에서 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배당권 전력이라면 이 5번 썬비터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5번 썬빅터 역시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5번 썬빅터나 10번 카온 같은 마필들은 이번 경기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뭐 한 번 정도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제이드리의 선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단통은 9번 별빛이라 쪽에 승부를 하고 5번 썬빅터와 10번 카온 정도는 배당권 전력으로 안고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일요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오전장 최대 승부처인 자, 일요경마 오전장 UCC 중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빠! 자, 요 경주에서 한번 승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몇 두가 보이죠? 몇 두가 보이는데, 과연 이들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서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예요.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9번 이 천하비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는 괜찮은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추임력 측면에서의 하강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그 경주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9번 천하비를 빼고는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배팅권에는 9번 천하비는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자, 이번 편성 자체가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긴 한데, 이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좋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여기서 또 배당마 하나를 추천을 드립니다. 4번 조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이번 교시 한번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4번 조이라는 마필도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중매인 승부처는 9번 천하비와 같은 인기마도 강하게 읽어주지만 4번 조이와 같은 다소나마 밋밋하게 팔리는 복병마도 이번 경기에서는 강하게 읽어주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배당과 이 안정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멋진 승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력하게 때려볼 수 있는 경주, 자, 일요제 4경주 오전장 최대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입니다. 고로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선 당연히 9번 제너럴이라는 마필이 가장 입상권에 근접해, 자, 8번 제너럴이라는 마필이 가장 입상권에 근접해 강력한 충만호는 아무래도 이 8번 제너럴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후착인데, 3번 킹코드도 가능하고 6번 올리비아 퀸도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고, 또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마필인 11번 그랜드조도 이번 편성에선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 6번도 좋고 3번도 다 좋고 한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승부 의지를 어떤 말이 보여줄지 그 부분만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 제너럴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3마리는 현장에서 자, 상태 체크를 한 뒤에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5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번 경주도 나름 배팅권에 충막감에 마필은 버팅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바로 이 7번 골드마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7번 골드마인이 금강경주시 데뷔 이후 3번의 경주에서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는 아주 초반 발주 자체가 안 좋았지만 막강한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당시에 바닥에서 올라와서 추임하는 걸 보고
야, 다카시도 말을 잘 타는구나. 이걸 여실히 보여줬던 한 판이었어요. 자, 그래서 세상 다카시의 아주 기승술에 조금 놀랬던 그런 경주였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상태가 그야말로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던 훈련시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도 있고 다소 밋밋하지만 역시 상태가 좋았던 마필들도 있고 자, 어찌됐든 후차권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7번 골드마인을 강하게 읽어준다 하더라도 후착에서의 배당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라 은근히 중배당의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1번 정말 좋아가 선행을 못 갑니다. 선행을 못 가면 사실상 입상에 성공을 하기엔 선입으로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1번마가 능력상으로는 괜찮지만 아주 강하게 읽어주긴 조금 힘들어 보이고 오히려 7번 토암산이라든지 선행을 갈 수 있는 7번 토암산이라든지 금강경시 선행과 선입이 가능한 13번 희망킨이라는 마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에선 7번 토암산 또 막판 추임력과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13번 희망킨의 선정 가능성이 높은 점수를 주고 여기에 2번 올소 넘버원과 여기에 또 10번 킹스롤즈와 같은 마필들에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오히려 7번 토암산, 13번 희망킨 요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가죠. 이번 일요 6경주는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4파전 양상의 구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경주인데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테마 등급입니다. 사실상 지난번 승권전을 맞이해서도 초반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입정제를 한 뒤 종반 탄력에 하강을 했지만 나름대로 전개 2점을 얻고 바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 등급도. 자,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종반 뚝심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1번 테마 등급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2번 선록입니다. 데뷔전에선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2연승을 구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막판 추임력 측면에서의 발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선록은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로서 기본적으로 가장 센 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록은 그래도 배팅권의 충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이에요.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하죠.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 8번이 청춘열차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이 지금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이거든요. 이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바로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시에도 8번 청춘열차는 직전 경주 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 한 번 더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8번 청춘열차도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역시나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고 이 6번 오피드라고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그나마도 이제 배당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6번 오피드라고 정도는 받쳐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그래서 2번 선록과 8번 청춘열차의 상승세에 기대를 하고
1번이 테마등급과 6번이 오피드라고가 그나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일요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팔리는 마필들은 7부 폭풍신화를 필두로 해서 2번 가시공주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 7번이 폭풍신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강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자, 요 마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간 3번의 경주에서 2번의 우승을 차지하고 직전 경주시 이제 4창을 차지했는데 선행과 선입을 오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취입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엔 취입승부를 해야 되는데 앞선이 의외로 강해요. 앞선이 의외로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시에 7번 폭풍신화가 못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 좀 불안한 소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폭풍신화를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걸어 자, 이번 경주시 7번 폭풍신화를 빼기는 힘들지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는 중대강 단통을 기대하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7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빠바바바바바바밤.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이고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아주 이변 연출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마필은 11번 드래곤 빌리지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이 사실상 이 근간에 입상을 딱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직지점 경주 때 딱 한 번밖에 못했는데 요 마필의 장점은 아주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근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적으로 능력을 보여주고 직직전 입상에 성공을 했을 때 정점을 찍고 바로 지난번 경주 때 소포 하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누가 끌어냈냐면 페로비치가 끌어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페로비치 기수가 52km를 타고 기승을 하고 있는데 패턴이 워낙에 좋아서 이번에도 또 능력 발휘를 가능한 그런 편성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11번 이 드래곤 빌리지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11번 드래곤 빌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1호제 7경주인데 문제는 후착에 있습니다. 후착이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어영부영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 아주 생각지도 못한 복병마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제 절대 저배당 없고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생각지도 못한 마필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경주. 자, 이번 이 7경주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은 기본이다. 자, 그리고 중배당 단통의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1호제 7경주 UCC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찬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서는 10번이 이 반지의 제왕이 아마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반지의 제왕이 강력하게 팔리는데 당연히 반지의 제왕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은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긴 분명한데 요 마필을 과연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요 부분인데 뭐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상태가 워낙에 좋고 뭐 편성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돼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니까 반지의 제왕을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후착마가 누구냐인데 팔릴 수 있는 마필이 의외로 누가 팔릴지 그게 전 상당히 궁금한데 뭐 원일체감 같은 마필이 팔리지 않겠어요? 이런 마필들이 팔리고 뭐 2번 강호 드라이브도 좀 팔릴 것 같고 뭐 여러 마필들이 팔리겠는데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그 마필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상황이 납니다. 예, 바로 그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부산 4경주가 중배당은 기본으로 가능하고 삼복승에서도 상황까지도 가능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반지의 제왕이라는 인기만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중매인 승부차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8경주.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나름 충막감의 마필의 후착이 적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충막감으로 인정을 해보고 싶은 마필은 9번 IM4U라는 마필입니다. 공백 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지난번 경주 이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원체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 1400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자, 9번 IM4U는 이번 편성에서도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해줄 수 있는 마필. 자, 문제는 후착입니다. 후착은 누구로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다들 여타 마필들은 기복형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다들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일단 일본 청마성이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이 급하강을 하면서 전반적인 경주를 망쳤던 마필이지만 기본 사이즈상으로만 놓고 보면 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2번 노이카도 마찬가지인데 하정우 기수와의 어떤 콤비를 이루느냐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지만 마필의 상태는 워낙에 좋고 능력상으로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1번 청마성도 되고 2번 노이카도 가능한 그런 편성인데 이 중에서는 청마성보다는 아무래도 노이카 쪽에 조금 메리트를 두고 싶고요.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관건인데 11번이 특별소녀도 근간에 이제 워낙에 부진하기 때문에 조금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이 마필도 좀 그렇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경주에서 이제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마필로는 다들 고만고만한데 스마트 에어라는 마필이 있어요. 스마트 에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배당으로 한번 노려볼 생각이에요. 요 마필이 지금 김도준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 이 6번 스마트 에어가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물론 1번 청마성이 초반에 강공을 때린다면 얘도 이제 순발력이 굉장히 빠르니까 얘도 선행을 갈 수 있지만 선행력만큼은 6번 스마트 에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간다면 의외로 한 바퀴를 일순할 수도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3번이 대돌풍이라는 마필도 있는데 이 마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번 대돌풍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번 IM4U는 뭐 강력한 대가리로 말씀을 드렸고 후착 중에서는 2번 노이카, 3번 대돌풍, 6번 스마트에어의 배당 가능성까지 놓고 해보자.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청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당일 베이당판에서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은 13번 이 통일시대가 과연 이번엔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빼고도 싶은 욕심도 있는데 워낙에 상태가 좋고 근간의 행보가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고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 통일시대는 일단 기본 막골으로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 8번 신앙이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통은 아무래도 이제 8번 신앙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아 보이고, 문제는 이제 3번 골드뱅크와 4번 우승라인이라는 마필인데 우승라인도 괜찮아 보입니다. 우승라인도 괜찮아 보이는데 골드뱅크가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전 골드뱅크는 조금 그렇고 2번 이 배다리 돌풍을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싶네요. 1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패턴이 워낙에 좋습니다. 그래서 2번 이 배다리 폭풍이 안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만에 하나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2번 배다리 폭풍과 4번 우승라인은 한번 꼭 배팅권에 넣어서 3복승용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 통일시대의 8번 신앙은 기본 막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구경주 강타의 후반부 준메인 승부처인 일요제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뚜렷한 충막감의 마필이 없는 대혼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기고, 또 누가 입상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4번 마이블레이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부산에서 올라오면 마필이죠. 이 블레이드라는 마필이 들어가면은 뭐 비트 블레이드, 뭐 요즘 블레이드 많잖아요.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활동하는 마필들이 많은데 바로 그 마필이에요. 마이블레이드인데 요 마필은 지금 현재 마필이 4세인데 12점 동안을 뛰는 동안 우승을 5번을 했고 2착을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간에 올라오는 마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마필은 사실상 탐색보다는 진검승부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마필이고, 기본 잠재력이 우수하고 이번 경주 대회에서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부산에서 올라온 마필이긴 합니다만 바로 문세영 기수까지 개선을 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마필은 이제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만큼 4번 마이블레이드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는 단통은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단통은 메이드가 되겠고 배당도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과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고 싶은 후반부 최대 승부처인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나팔을 좀 길게 불었죠. 그 이유는 조금 뭐랄까 어렵다면 어려운 경주예요. 어렵다면 어려운 경주고, 또 승부 의지가 어떤지에 대한 파악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경주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능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7번 바세브 파크가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7번 바세브 파크는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승부를 할지 안 할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제가 보기엔 승부를 하면 무조건 된답니다.
자, 그래서 7번 바세오파크는 아주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이 되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번 위너스 마릴이라든지 4번 슈팅 브라운이라든지 12번 와일드 러시라든지 또 8번 EV2B 이런 마필들이 팔려주기를 좀 기대를 해요. 이런 마필들이 팔림으로써 배당의 가능성이 더욱더 농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중배당이 가능한 경주로서 강타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7번 이 바세오파크인데,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고 있다. 금강경식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면서 간간히 입상에 성공을 했죠. 직접적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 경시 이제 조정을 살포시 거쳤는데, 이 금간 4번의 경주에서 입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7번 바세오파크인데, 문제는 이번 경시 이제 57kg를 달았다는 점이 과연 어떤 승부를 해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7번 이 바세오파크가 가장 센 말이면 분명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이 7번 바세오파크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메인 승부처 중배당 단통으로 자, 멋진 승부를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도 제가 이제 승부처로 하려고 하다가 꾹 참고 포기를 한 경주인데,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죠. 그런데 이런 마필들이 무조건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3번 이 홀리데이 펀치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홀리데이 펀치. 일단 페로비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한 강점이 될 수가 있고, 지난번 경주 때 아쉽게 3착을 했지만 당시에 3착을 하기 전에 더블 드래곤과 큐피드 파워한테 졌던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었던 마필인데, 요번에도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3번 홀리데이 펀치가 될 수 있는 것이 종반 뚝심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2번 다이아 파워나 또 1번 해랑 강자 같은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을 하고 맹위를 떨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다이아 파워가 1800을 연장으로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꼬꾸라질 차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2번 다이아 파워가 이번엔 안 돼요. 그러니까 2번 다이아 파워는 이번에 잘라버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6번이 태산천지가 또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요번 경주에서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왜? DCM 자체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번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1번 해랑 강자도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맨날 팔리고 안 되는 마필이라서 그렇고, 완성불패가 훈련이 베스트가 아니라서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렇지, 패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나마도 이번 경주에서 이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이 10번 파워이즈칸인데, 파워이즈칸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워이즈칸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해랑 강자까지. 자, 어쨌든 3번 홀리데이 페이지를 정점으로 해서 1번 해랑 강자, 5번 완성불패, 10번 파워이즈칸, 요 마필들 중에서 고르고, 6번 태산천지는 당연히 인기를 상당히 모을 가능성이 있지만 능력상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호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끝장 승부처인데, 자, 요 경주에서는 누구를 노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얘도 만인이다라는 마필이죠. 12번 해마루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인기 1위로 팔리고 막 꼬꾸라지면서 이 복승 79.7배가 터지게 되는 이유를 제공했던 마필입니다. 자, 바다질주, 위닝앤디, 해마루 모두가 빠지면서 배당이 터졌던 경주인데 이번에는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량도 갖고 있죠. 지난번에 조정 거쳤죠. 이번에 상태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끝장 동부체에는 12번 해마루는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이제 여기까지 딱 풀어봤는데 오늘 그 일요경마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부산교차도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배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끼리는 더욱도 아니고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일요경마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청취해주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